수준별 테스트 레벨 1 1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3번 문제까지는 특별히 해설할 내용이 없어 보여서 공식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4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4번 문항을 보면 E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7X 더하기 1 빼기 1 에다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의 전개식에서 X제곱항의 개수를 구해봐라. 물론 이제 우리는 이 계산을 전체를 다 전개를 해봐도 되지만 X제곱항을 만들어내는 전개만 따로 골라서 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첫 번째 있는 2X 세제곱을 요렇게 전개했을 때 이들의 곱셈의 결과 X제곱항을 만들어낼 수 없다 는 걸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2x 세제곱에다가 x제곱을 곱하면 그 결과는 2x 5제곱으로 나올 거라. 얘네들은 x제곱항을 만들어낼 수 없는 곱셈이니까 x제곱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곱셈만 구분해보면 3x제곱이 누구를 만났을 때 x제곱이 될 거냐면 9를 만났을 때 x제곱항을 만들어낼 거다. 그때 나오는 x제곱항이 27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빼기 7x가 4x를 만났을 때 그때 만들어내는 항이 마이너스 28x제곱항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1이 x제곱을 만났을 때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제곱항이 마이너스 x제곱이 될 테니까 이들만 더해주면 그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2x제곱이 될 거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랑 누가 만났을 때 x제곱항을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차수 구분이 힘들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조금만 해보면, 첫 번째 다항식에서 의 차수를 생각해 보는 거지. 두 번째 다항식에서의 차수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다항식에서 2차항이 등장했어. 첫 번째 다항식의 2차항에다가 두 번째 다항식의 상수항을 곱하면 그 곱한 결과가 2차항이 될 테니 그 곱셈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면 첫 번째 다항식에서 2차항이 3x제곱이고 두 번째 다항식에서 상수항이 9가 될 테니 그들이 곱셈이 얼마가 될 거냐면 27x제곱이 될 거다. 우리가 여기 다항식을 그냥 이대로 써놓고서는 여기서 뭐를 곱하면 제곱항이 나오지를 분류하는 것보다 애초에 2차항을 만들어내는 분류를 미리 해보자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다항식에서 2차항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 다항식에서 상수항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곱한 결과가 2차항이 될 거다 말고 또 뭐가 있을 거냐. 첫 번째 항에서 1차항을 만들어내고 1차항을 데리고 오고 두 번째 항에서도 1차항을 데리고 오게 되면 그 1차항과 1차항의 곱셈이 얼마가 될 거냐면 2차항이 될 테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다항식에서 상수항을 데리고 오고 두 번째 다항식에서 2차항을 데리고 오게 되면 그들의 곱셈의 결과가 뭐가 될 거냐면 마찬가지로 2차항이 될 거다. 그럼 첫 번째 다항식에서 1차항이 누구냐?
첫 번째 다항식에서 1차항이 마이너스 7x고 두 번째 다항식에서 1차항이 누구냐면 4x니까 이들이 곱셈의 결과가 마이너스 28x 제곱이 될 거다. 첫 번째 다항식에서 상수항을 데리고 오면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다항식에서 2차항을 데리고 오면 x 제곱이니 그 계산의 결과가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다. 요 셋을 다 더해주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니 그래서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같은 흐름으로 5번 문제도 같이 해보면 5번 문제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5번 문항의 문제에서는 a 마이너스 b 더하기 5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2의 전개식에서 요 놈의 전개식에서 AB항의 개수를 구해보래. AB항을 만드는 전개만 따로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AB항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첫 번째 다항식에서 A가 두 번째 다항식의 2B를 만나게 되면 그들이 곱셈이 얼마가 될 거냐면 2AB가 될 거고 첫 번째 다항식의 마이너스 b가 두 번째 다항식의 3a를 만나게 되면 그들의 곱셈의 결과가 마이너스 3ab가 될 테니까 이 둘을 더해주면 그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ab가 될 거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개식에서 특정항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전개식을 일일이 다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다 하지 말고 우리한테 필요한 녀석들만 따로 골라서 그 개수들만 따로 정리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계산이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공식 외우시면 될 거고요. 6번 문제에서 학생들이 아직까지 잘 못 외우는 공식이 6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공식만 외우면 되는데 6번 문제는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여서 제발 좀 공식 좀 외워. 곱셈 공식들 중에서 학생들이 아직 여전히 외우지 못하는 공식들 몇 개만 짚어봅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를 전개하면 우찌되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 마이너스 3xyz. 굳이 이걸 내가 칠판에 쓰고 있어. 굳이. 니네가 잘 외우면, 잘 외웠다면 쓸 일이 없는데 굳이 외우고 내가 굳이 칠판에 쓰고 있어. 굳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암기를 한다는 건 굳이 한 번 더 써봐야 돼. 예전에 한 번 외웠다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한 번 외웠으니까 됐어 이러면 까먹게 돼. 사람인지라.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 번 외운 거를 굳이 한 번 더 외우고 예전에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에 사용된 공식은 이거야를 그 문제풀이 밑에 굳이 쓰는 학생이 있었어. 그 학생 진짜 공식 잘 외웠거든.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한 공식은 이거야를 문제 제일 맨 끝에 그 페이지 제일 끝자락에다가 그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사용한 공식을 한 번 더 굳이 쓰는 아이가 있어. 그 녀석이 진짜 공식 잘 외웠거든. 그런 식으로 굳이 공식을 한 번 더 써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잘 못 외우는 공식 중에 하나가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을 전개한 공식은 x 4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네 제곱. 내가 이거 말고 딴 거를 안 써주면 좀 서운한가? 만약에 지금 칠판에 쓰고 있는 이거 이외에 다른 공식들을 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각자 교과서나 뭐 개념서나 혹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필기해 주신 내용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얘를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곱하기 x 더하기 abc. 6번 문제는 이 곱셈 공식들만 잘 외워두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여서 됐고요.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 문제에서는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식을 굳이 한 번 더 써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을 굳이 한 번 더 써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이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을 전개하면 그 공식이 어떻게 될 거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 7번 문제에서는 이 공식 쓸 겁니다. 이 공식에 대입해서 다음 식을 전개해보면 x 플러스 ay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곱하기 ay 플러스 2 곱하기 ay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 깔끔하게 정리해 줍시다. 이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axy 마이너스 2ay 마이너스 2x라고 쓸 수 있겠네. 요거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녀석을 전개한 이 식이 얼마가 될 거라고 했냐면 이 전개한 식이 얘랑 같아질 거래.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y 플러스 bx 플러스 cy랑 같아질 거래. 요 식이 내가 전개한 식은 얘고 문제에서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준 건 얘고 얘네들이 같은지를 비교해보자. x제곱 x제곱 같으니까 됐고 a제곱 y제곱 a제곱 y제곱 같으니까 됐고 1 같으니까 됐고 그러면 2axy 내가 전개한 식에서는 2axy가 나왔는데 근데 문제에서는 그놈이 xy가 될 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2a가 얼마가 되면 되냐? 1이 되면 되겠다. 두 번째로 내가 전개한 식에서는 마이너스 2y가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x가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bx가 될 거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전개한 식에서는 마이너스 2ay가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cy가 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a가 되면 되겠다. 따라서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들을 다 곱하래. 답은 1, 4번. 8번 문제도 공식 하나만 잘 외워서 공식을 외운 거를 적용을 잘 하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8번 문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식은 좀 전에 6번 하면서 써줬던 공식 중에 한 놈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의 전개식
요 녀석을 전개하면 x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x 플러스 abc. 8번 문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식은 얘지. 문제 나와 있는 식을 써보면 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3 얘를 전개해보래. 요 녀석을 전개하면 어떻게 될 거냐. x세제곱 더하기 뒤에 있는 상수항 3개를 더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이번에는 상수항을 둘씩 곱한 걸 더하라 그랬으니까 a하고 마b를 곱하면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마b하고 마3을 곱하면 플러스 3b 마3하고 a를 곱하면 마이너스 3a x 더하기 이 셋을 다 상수항을 다 곱하면 돼. 상수항을 다 곱하면 3ab 이렇게 되겠다. 내가 공식에 의해서 전개한 식은 얘인데 문제에서 요 놈을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준 식이 뭐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6이래. 그럼 얘네 둘이 똑같아지려면 개수들이 같아야겠지. x세제곱은 둘이 같으니까 됐고 x제곱에서의 개수를 들여다보니 a-b-3e-2여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부터 볼까? 요거부터 먼저 갈까? 요 놈을 보면 마이너스 ab 플러스 3b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상수항을 보면 3ab가 6이 될 거야.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c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c의 값부터 먼저 정리해 볼게. c의 값을 정리해 보면 c는 3 괄호 열고 a-b 플러스 ab가 될 거야.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안 궁금해. 문제의 구조를 자세히 잘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힌트에서 a-b가 1이다 라고 변형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힌트에서 a 곱하기 b가 2라는 거 구할 수 있겠네. 여기다가 1 집어넣어주고 여기다가 2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답은 5라고 쓰면 되겠네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지. 잠깐만, 수학이 암기 과목이다. 순수학이 암기 과목인가? 수학은 암기를 기반으로 해. 근데 모든 학문은 암기를 기반으로 해. 암기 없이 논리적 사고를 하는 과목은 없으니까. 근데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논리 구조가 좀 더 강조되는 학문일 뿐인 거야. 암기 없이 수학을 할 수는 없어. 물론 논리적인 이해를 기반에 두고서 암기를 하면 그 암기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운용하는 폭이 좀 더 넓어져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라는 게 추가될 뿐인 거지 암기 없이 수학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9번 문제로 갈게요. 9번 문제. 9번 문제도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은 두 개인데, 두 개의 공식을 쓸 건데, 그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게 첫 번째로 사용하는 공식, 곱셈공식 변형공식이라고 외우셨죠? 곱셈공식 변형공식 중에서 이 공식을 사용해야지만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식은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 요렇게 두 개의 공식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요 놈을 1번 공식이라고 할까? 요 놈을 2번 공식이라고 할까? 1번 공식을 이용해서 xy의 값을 구하러 가봅시다. 1번 공식에 의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라고 했냐면 4라고 했고, x 플러스 y가 얼마라고 했냐면 2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4는 2루트 3을 제곱하면 12니까 12 마이너스 2x y. 그래서 xy의 값을 구해주면 넘겨주고 하니까 4 이렇게 되겠다. xy의 값이 4구나. 그리고 두 번째 2번 공식에 의해서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의 값을 구해보면 2번 공식에 의하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요렇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x 플러스 y가 얼마라 그랬냐면 x 플러스 y가 2루트 3이라고 했고 xy는 4였으니까 4 맞니? 맞지? 응. 응? 4 맞아? 응. 2루트 3. 그러면 2루트 3을 세제곱하면 2를 세제곱하면 8, 3루트 3을 세제곱하면 3루트 3, 24루트 3 마이너스 8, 3, 24, 24루트 3 뭐요? 여기는 0. 답은 0. 1번. 10번으로 넘어갑시다. (10번)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을 마찬가지로 같이 써주시면 10번 문제는 요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을 공식화해서 외워둔다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 10번 문제에 적용되는 공식은 이거. 풀어볼까요?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주어진 이 식을 x로 나눠보자. x로 나눌 때는 조심해야 돼. x가 0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 근의 공식을 써서 x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긴 할 건데,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를 물어볼 때 x가 0인 경우 잘 안 줘서 나중에 고난도 문제, 수능으로 등장하는 기초 연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연산의 논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x가 0인 케이스를 내가 따로 분류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지만,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연산을 단순히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x가 0 되는 경우는 잘 없어서 다항식을 양변 같은 값으로 나눌 때는 나누는 값이 0이 아니다라는 걸 조심해야 되지만, 신경 쓰지 말고 나눠봅시다. 양변을 x로 나눠주면 좌변도 x로 나누고 우변도 x로 나눠주면 x제곱을 x로 나누니까 x, 4x를 x로 나누니까 4, 1을 x로 나누니까 x분의 1, 0을 x로 나누니까 0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양변 x로 나눈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니까 요렇게 되더라는 거지. 아하, 그래서 나는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냐, x-x분의 1의 값이 4다라는 걸 구할 수 있다. 거기서 뭘 물어봤니?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을 물어봤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 뭐 요렇게 될 거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해주면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네. 4를 세제곱하면 64 더하기 12 답은 76. 11번으로 갑시다. 11번. 아까 6번 문제 할 때 이것도 했다,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왜 굳이 하는지 뭐 난 다 외우고 있는데 니네가 안 하니까 굳이 내가 쓰는 거지, 칠판에다가. 씁시다, 칠판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1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은 두 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변형 공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그냥 단순히 곱셈 공식 아니야.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야. 얘를 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형 공식이 뭐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곱셈 공식을 살짝 변형해서 변형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문제 풀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변형했다란 얘기야. 요 놈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요 공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요것만 외우고 있어도 상관은 없긴 해. 요거를 적당히 변형해서 얘로 만들면 그만이니까. 근데 우리가 50분짜리 시험을 칠 때 공식을 최대한 많이 외워두는 두 번째 이유는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공식을 외워두는 것도 두는 거지만 계산의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외워두는 거라. 얘만 외우고 있는 사람과 요놈까지 외우고 있는 사람의 연산의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변형된 공식을 외워두는 겁니다.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AB, BC, CA,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값을 구할 겁니다. 첫 번째 공식 데리고 와보자. 첫 번째 공식을 데리고 와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될 거라고 했는데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얼마라 그랬냐면 10이라고 했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라고 했냐면 4라고 했고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시 정리해 주시면 10은 16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될 거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따라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얼마가 될 거냐면 3이 될 거다. 요놈까지 같이 이용해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의 값을 계산해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더하기 3abc. 그래서 주어진 대로 순서대로 집어넣어보자. 조건에 의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라 그랬냐면 4라고 했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얼마라 그랬냐면 10이라고 했고, 그리고 내가 구한 값에 의해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얼마라 그랬냐면 3이라고 했고,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abc는 얼마라 그랬냐면 2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좋아. 그럼 얘네들이 빼면 7, 4, 28에다가 2를 더하니까 답은 30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12번. (12번) 문제는 이제 숫자, 통상적으로 우리는 변수 x의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한다. 이게 우리가 연산하는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라고 한다면, 얘는 거꾸로 그 녀석을 거꾸로 뒤집은 거지. 공통적으로 문제 속에 사용되고 있는 공통적인 숫자를 x로 치환하는 거. 그러니까 8 곱하기 12 곱하기 104 곱하기 1016. 그러니까 이들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숫자를 눈치를 채야 돼. 8과 12와 104와 1016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숫자가 10이지, 10. 저기 안에는 10이 들어있어 라는 눈치를 챘어야 됐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 10을 x로 치환할 거야. 10을 x로 치환한다라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러면 8은 뭐가 될 거냐? 8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x-2를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12 대신에는 x 플러스 2를 쓸 수 있을 거고, 104 대신에는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을 쓸 수 있을 거고, 1016 대신에는 x 4제곱 플러스 2의 4제곱으로 쓸 수 있겠지. 전개합시다.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얘네 둘이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이제 남은 거 마저 쓰면 요렇게 될 거고, 앞에 둘을 다시 전개해 주시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합차 공식을 써주시면 이렇게 되나? 좋아. 답을 구하래. 이게 8제곱이 256이니까 답은 4번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x 자리에 다시 10을 도로 집어넣으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회차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한마디 하면,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해설을 포섭하기 힘든 학생들, 저는 동영상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제발 부탁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학원에 와서 나를 찾거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을 찾거나 아니면 학원에 있는 어떤 선생님을 찾아서 내 부족한 걸 채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거를 그냥 지나치는 거는 나한테 상당히 해로운 거라. 모를 수 있어. 지금 우리가 뭔가 문제를 못 풀 수는 있어. 답을 못 찾아낼 수도 있지. 지금은 그럴 수 있지. 근데 가까운 미래, 우리가 시험을 이제 내년 4월 말 5월 초에 볼 거니까 시험을 치기 전까지는 알게 만들어야지.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나 퇴근 안 해. 나 학원에 계속 있어. 니네가 질문할까를 대비해서 학원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꼭 반드시 동영상을 통해서 해설이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학원에 와서 질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회차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2회차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